릭 베송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할리우드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레옹, 최민식 배우가 악역으로 나왔던 영화 루시로 잘 알려져 있죠. 루시 영화를 촬영할 때 최민식 배우는 릭 베송 감독에게 뜬금없이 해당 작품 속 동양인 비하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사전계약서 작성 소문이 돌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할리우드 감독이?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여기에는 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릭 베송 감독의 한국인 비하 논란이 실제로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영화 택시를 만들었을 때 한국인 언급이 있었는데 이때 저 사람은 조국이 가난해서 열심히 일해라는 대사를 사용하며 한국인을 하나의 택시로 트렁크에서 잠을 쪼개가며 그대로 24시간 일하는 일벌레로 묘사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전 영화인 제5원소 홍보 중 한국 배급사가 허락 없이 분량을 삭제하며 생긴 악감정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존재했지만 릭 베송 감독이 직접 일종의 개그 코드였다며 이해해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생각하면 노골적인 동양인 비하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한류가 퍼져나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한식, 케이팝, 웹툰 등을 떠올리지만 20년, 아니 고작 10년 전으로만 가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아니 이미지가 존재하기라도 하면 다행인 수준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이가 허다했습니다. 해당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영화에서 한국인은 기껏해야 돈벌레, 독한 등으로 묘사될 뿐이었죠. 2002년 007 시리즈에서 한국은 동남아의 시골처럼 묘사되었으며 2010년 미국 드라마 하와이 5-5에서는 포항이 아마존에서나 볼 법한 오지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류에 따라 변화한 대한민국은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에서 우리 민족의 시작인 고조선과 한복, 서울의 일상 등을 다루며 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트루코리아가 한류로 달라진 세계 미디어 속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넷플릭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로 주인공인 라라진의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인이죠. 2018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다시 본 작품 2위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는데요. 사실 해당 드라마의 원작을 쓴 작가가 제니 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원작 소설이 인기를 얻자 주인공을 백인으로 바꿔 영상화를 하겠다는 제안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넷플릭스가 판권을 구입해 제작했다고 하죠. 해당 드라마 주인공이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한국 문화가 간접적으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설날에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모습, K-POP 걸그룹 블랙핑크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 우리의 정서인 정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까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으쓱할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해당 드라마의 인기로 탄생한 외전 작품인 엑소 키티라는 드라마죠. 엑소 키티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라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동생인 키티의 한국 여정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이 한국계 미국인이 말하는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해당 작품에서는 아예 한국으로 떠나 한국 문화와 생활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지만 해당 드라마에서 한국으로 온 주인공 키티가 사랑을 찾고 문화를 경험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명동, 롯데타워, 강남역, 수원 서장대, 남산타워 등에서 촬영을 했으며 부채춤, 택견, 한옥과 추석 문화는 물론 고조선과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장면까지 나오죠. 해당 작품은 5월 18일 공개 이후 4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 부분 2위, 5월 25일 전세계 47개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해당 드라마에 대해서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현대 서울과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시각을 제공했다라고 했으며 매체 더 랩은 K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이 섞여 큰 기쁨을 준다라는 혹평을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시청하기에는 살짝 불편하거나 진부한 내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재벌집이라던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썼을 법한 로맨스 드라마 법칙 같은 거 말이죠.
다만 지극히 한국스러운 소재를 사용하며 이렇게 놀라운 글로벌 성적을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놀랍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춤이나 김치, 추석처럼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과 고조선을 다뤘다는 것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민족의 시작인 고조선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고작 삼국시대 정도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해당 드라마가 이를 흔히 말하는 국뽕 없이 깔끔하고 매력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대한민국을 다루는 깊이와 이미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인, 한국계를 일벌레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첨단 산업, K-팝, 문화, 한식을 앞세우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죠. 싼 자동차의 대명사 같았던 현대차는 주인공이 타는 차로 이미지를 바꿨으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삼성 휴대폰은 첨단 기기로 표현되고 K-팝은 하나의 대세 음악 장르로 다양한 영화 및 드라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좀비 드라마 블랙 썸머에서는 영어 없이 오로지 한국말로만 소통하는 역할이 있을 정도로 우리 언어에 대한 인식 역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게는 미국, 크게는 세계가 생각하고 즐기는 한국은 오로지 반짝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TV에서 시즌2를 확정한 드라마 빠칭코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미국 감독과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미국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제1교포 등을 다룬 이 드라마는 다양한 매체에서 호평을 끌어내기도 했죠. 물론 이 안에는 동명소설 속 일본인을 너무 미화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지만 적어도 일제강점기를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였다면 애초에 이런 작품이 관심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세계에 배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실제로 일본 우익, 일부 극성 와페니즈들이 애플TV는 물론 출연진의 개인 SNS에 가서 댓글 테러, 허위사실 유포, 식민지 수혜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반대쪽 옆나라 중국을 볼까요? 이런 대한민국의 이미지 성장을 늘 안이 꼽게 보는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리우드의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언제부터인가 할리우드 대작의 중국인 배우, 중국인 역할, 중국 배경의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는 바로 돈 때문이죠. 중국이 막대한 자본으로 투자를 빌미삼아 자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를 막고 혹은 미국 영화사를 구입해 중국이 중심이거나 중국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영화에 나온다고 해도 무방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병풍으로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수준이죠. 물론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투자 대비 이익도 거뒀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일으킬 뿐입니다. 중국 자본에 대한 악명을 떨친 그레이트 월이 대표적인데요. 해당 작품은 맷 데이먼이 주연으로 무려 1,700억 원이라는 자본을 쏟아 송나라 시대의 중국을 다루고 중국이 미지의 침략자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스토리를 담았으나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처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돈 때문에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리우드 영화가 피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비치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중국 자본을 받은 할리우드 영화의 이미지도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가 퍼지고 재탄생하는 것을 돈으로만 좌지우지하려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 이미지는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 관광 산업, 문화 수출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은 물론 경제 전반, 국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대한민국도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 이미지를 올리고자 다양한 문화 수출, 홍보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결과는 이때의 인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탄생한 문화적 역량, 결과물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우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 그리고 세계에서 다룰 만한 소재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은가요? 과거 해외로 진출한 한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이들 때문에 나라 이름을 몇 번이나 말해도 중국인 취급을 받았고 먹고 살고자 일본인인 척 초밥집을 운영하기도 했죠. 이제는 중국인이 해외에서 한국 음식점을 내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발전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퍼지고 이것이 재탄생되는 순환을 통해 더욱더 세계로 나아가길 바라며 또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보다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